그리고 설명회가 거의 다 상위권, 뭐 흔히 말하는 서연고 아니면 뭐 서울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설명회, 뭐 학생부 종합전형 그쪽으로 치중이 돼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불행히도 사실상 학생 수는 중위권이 훨씬 많은 건데 4, 5, 6등급 그러면은 그게 몇 퍼센트야? 20, 40, 50, 54%인가? 절반 중위권이 절반이 넘어요. 넘는데 중위권에 맞춘 설명회가 없어.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소외된 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불쌍한 정보가 없어. 정보를 받을 데가 없어. 중위권이. 4, 5, 6등급 되면은 이런 고민들도 아마 섞여 있을 거야.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456, 국영수 456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아, 하나쯤 버리고 두 개를 키울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해. 어떤 학생은 국어가 너무 약해서 국어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영어 수학만 할게요. 이런 애도 있고 수학이 너무 수학은 해도 힘들어가지고 수학 버리고 국어 영어만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골고루 하는 거 골고루 하다가 계속 제자리 맴돌 것 같으니까 차라리 6등급 나온 거 하나 버리고 4, 5를 키울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 실제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버리고 싶은 대표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리고 싶은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일 거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영수가 순서대로 4, 5, 6등급이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은 수학 버리고 국어 영어를 한 등급씩 올리면은 자, 뭐 버려가지고 수학이 7되고 국어 영어 4, 5가 3, 4로 올라간다고 치자. 그럼 좋잖아. 하나는 등급 하나 떨어졌지만 두 과목을 두 등급씩 한 등급씩 올렸다고 치자.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마음은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괜찮은지 모르는 거지. 그래도 괜찮은지 아닌지 몰라. 그러고는 싶은데 내가 학생이라도 그러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라는 거는 그렇게 했을 때 미래에 그게 어떻게 그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래를 알아야 돼. 미래라는 게 뭐냐면은 그게 입시 전형, 그러니까 대학 입학 제도 안에서 그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봐야 돼. 수시에서 그게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수시는 수능 보기 전에 진행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 뭐 일부 수능 본 다음에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수능 전에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거기서 수시라는 게 이제 전형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봐서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줄여서 이제 학종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논술 전형, 적성고사, 실기, 뭐 특기자 뭐 등등 몇 가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신경을 안 쓸게. 퍼센트도 좀 작고 오늘 설명할 여기 보면은 수시 전체로 봤을 때 정시는 빼고 수시 전체에서 봤을 때 학생부 교과가 55%, 학생부 종합이 30, 한 3% 정도. 의외죠. 진짜 의외지. 안 돼도 한 반반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55대 33. 그러니까 한 5대 3이야. 학생부 교과가 더 많아. 근데 뉴스를 봐도 무슨 설명회를 가도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왜 그럴까? 그 이유. 자, 인서울대학. 뭐 나름 상위권이죠. 인서울 중에서도 상위 15개 대학. 그럼 그 중에도 또 상위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위권이라고 보면 여기는 중상위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가 55%, 33%인데 여기부터 볼까? 상위권 15개 대학. 교과 8.6%, 종합 61%. 전국에 비해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종합 전형이 훨씬 많아요. 교과 전형은 거의 없다. 그리고 뭐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논술 위주, 실기 위주가 여기 5%, 7% 그런데 여기서는 뭐 20%, 10%, 뭐 요것도 약간 영향을 미치고 아무튼 교과 전형 거의 없다. 종합 전형이 대세다. 상위권은 그렇다. 자, 인서울 보면은 약간 차이는 나지만 얘도 한 19%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한 55%. 그러니까 상위권, 중상위권에 맞춰서 모든 설명회나 기사나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다루고,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가 전부 학생부 종합전형이야.
근데 전국 전체로 보면, 물론 이제 지방대 뭐니 다 합쳐서 한 얘기죠. 다 합쳐서 얘기하면은 이렇다. 55대 33.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권을 제외한 경기를 포함해서 나머지에서는 이게 55대 33이 아니라 더 많죠. 평균이 이거 맞추려면. 서울권을 제외하고 나면 55대 33이 아니야. 그거보다 여기가 더 많아져, 교과가. 그러니까 정보를 그러니까 이런 걸 몰라서, 학생부 종합이 대세야. 라고들 착각을 해요. 물론 상위권에서는 대세죠. 근데 중위권에서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신 등급대별로 수시 모집 지원을 보통 어떻게 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2등급 안쪽, 그럼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내신 상위권이야. 종합전형에, 교과전형에 많이 할 것 같죠? 아니야. 오히려 종합전형에 많이 해. 그 이유는 얘네가 교과전형에도 유리하죠. 유리하지만 종합전형에 많이 하는 이유는 쉽게 생각하면 아까 얘기한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거야. 일단 내신이 상위권이니까 학교에서 학생부도 좀 신경 써서 챙겨서 써주고,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노리기에 좋은 거야. 지원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봤을 때 3등급 대 학생 100명 중에 한 23명은 종합전형 썼고, 그 다음에 한 18명은 교과전형 썼고, 한 50명 넘게 논술전형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거 말고, 자, 요게 중요해요. 앞에 제목은 똑같아. 내신 등급대 및 지원 전형별 합격률. 아까는 지원율이고 실제로 합격을 어떻게 했느냐. 아까 보면은 논술 전형이 여기 2등급부터 빨간색이었죠. 2, 3, 4, 5. 여기가 빨간색이었는데 실제로 3, 4, 5등급 때는 교과 전형으로 많이 붙어요. 지원은 논술도 많이 했지만. 예를 들어서 4, 5, 6등급인 사람이 있어. 그래서 6등급을 하나 버렸어. 예, 하나 버리고 얘네를 둘 다 한 등급씩 올려서 3, 4, 7 만들었어. 열심히 했지 정말. 4, 5에서 3, 4 가는 거 쉽지 않지. 그랬는데 그래 봤더니 4, 5, 6인데서 6이 7로 가면은 6점 빠지죠. 6점 빠지고 4, 5가 3, 4로 갔으니까 3점씩 올랐어. 제자리야. 학생부에는 분명히 전체 평균이 올라간 거로 기록이 돼. 그런데 입시 전형에서 대학에서 점수 반영을 할 때는 제자리야. 제자리예요. 거기서 이거 하나 더 내려갔어. 뭐 냅뒀으니까 공부 안 하고 방치했으니까 7, 8, 9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진짜 잘 찍으면 7등급, 이제 찍었는데 안 맞으면 8등급, 뭐 심하면 9등급 이렇게 돼. 7, 8, 9는 사실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긴데 3, 4에서 2, 3 올리는 것 죽을 똥 피똥 싸가지고 올리지. 저렇게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아.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보면 4, 5를 2, 3 두 칸씩 올리고 이거 공부 안 하고 버려가지고 2등급이 내려갔는데 그러면 더 나빠져요. 여기서 일로 가면서 10점이 빠지고 얘네들이 두 칸 올라가면서 6점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더 나빠져요. 4, 5, 6에서 3, 4, 7 힘들게 노력을 했지만 남는 게 없어. 학생부의 평점은 올라가. 근데 대학 입시에 반영될 때는 제자리야. 2, 3, 8 되면은 더 마이너스야. 그래서 뭐 하나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버리는 순간 7등급으로 밀리는 순간 뭐 거의 망한다 수준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과목을 6등급 이내로 방어를 해야 돼. 지켜야 돼. 싫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전 영어가 너무 약해요. 해도 안 돼요. 안 돼요가 아니야. 그냥 꾸역꾸역 해가지고 6등급 이내로 지켜내야 돼. 그리고 요건 이제 강원대 사례고 대학마다 요 반영하는 표가 조금씩 달라요.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6 이상으로 지켜야 되고 어떤 대학은 이제 5 이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은 웬만하면 그 5등급 이내로
버텨라. 버텨라. 5등급 이내를 유지해라. 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셔요. 과목별 내신 등급이, 자, 이게 점수가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팍팍팍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꺾이는 등급 밑으로 처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꺾이는 게 대체로 6등급. 간혹 가다가 뭐 세종대 같은 경우는 5등급부터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 같은 경우는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밀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위험하다는 얘기야. 이쪽으로 보면은, 자, 가까운 데 있는 명지대 봅시다. 명지대 빨간색. 명지대는 이렇게 이거네. 뭐 9등급이 빵점이네.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명지대 같은 경우는 5등급에서 한번 꺾이고 6등급에서 한번 또 꺾이네. 그러니까 명지대 같은 경우도 5등급 안쪽으로 방어하는 게 중요하죠. 어쩌다 하나 6등급 나왔어. 그래도 아씨 포기하는 게 아니야. 거기서 7등급 밀리는 순간 답이 없어 진짜. 6하고 7의 차이는 지금 뭐 수치로 볼까? 6하고 7의 차이를 명지대 6하고 7의 차이는 여기 6이 여기구나. 20점이 깎여요. 그거를 내가 5등급짜리로 커버하려면은 5등급이 1등급으로 2개가 올라가야 돼. 90에서 100. 5등급짜리를 2개를 1등급 만들면 내가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나 밀린 거 커버가 되는 거야. 5등급에서 1등급 거의 못 가지. 절벽, 저 하늘이지 하늘. 근데 6에서 7로 하나 밀리는 순간 그게 똔똔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절대 7등급으로 밀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는 이제 수학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학 과목에 대해서, 다른 과목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수학은 밑에 거가 안 다져져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새로운 걸 공부하기가 힘들어. 중3 거 안 돼 있으면은 고1 거 수원 이번에 하면서 힘들었을 거야. 알았을 거야. 중3 때 2차 함수, 2차 방정식 그런 게 고1 수원에서 막 섞여서 나와. 그러니까 중3 거가 안 돼 있으면은 수원이 힘들어. 그래서 이전의 과정을 다지기를 먼저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은 열심히는 하는데 이해가 안 돼. 해도 모르겠어. 안 풀려. 그래서 고1, 그러니까 고1 올라갈 때 같으면 이제 중학교 수학을 좀 더 다져야 되고, 지금 고2 올라갈 때는 고1 것도 다져야 돼. 어디가 빵꾸가 있구나를 진단을 하고, 진단해서 빵꾸가 있으면은 빵꾸를 메꿔 놓고, 그러고서 고2 거를 들어가야 돼. 그러다 선행 못하면요. 선행 아까 너무 초점 두지 마라 그랬지. 고1 거 메꾸고, 예를 들어서 고2 올라갈 때 이번 겨울 6개월 뒤에 겨울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고1 거 복습만 제대로 해놓고 고2 올라가서 학교 진도 따라가기만 해도 중위권에서 버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밑에가 다져졌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잘 들려, 내용이. 그래서 중위권이 아니라 중상위권까지도 가기도 해요. 괜히 쌩구라 치는 게 아니야. 왜 그런지를 얘기해 줄게. 또 선행을 안 했는데도, 예습을 안 했는데도 그게 어떻게 되나요? 자, 공부를 하면 오르나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써놨는데, 상대평가야. 상대평가. 내신이라는 게 뭐 수능도 그렇지만, 제로섬 게임. 상대평가는 제로섬 게임. 어찌됐든 100명이 다 공부해도 1등급에서 9등급이 나오고, 100명이 팽팽 놀아도 1등급에서 9등급이 나와. 누가 올라가면 누가 내려와야 돼. 그러면은 제로섬이라 그랬잖아. 누가 내려가면 누구는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패턴을 피하기만 해도 조금씩은 올라가, 진짜로. 공부 안 하는 학생, 방법 모르고 열심히만 하는 학생, 그것만 안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애들이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안 하고 해도 조금씩은 올라가, 진짜로. 거기다가 자, 여기서 지금 이과 갈 사람 손 들어. 문과 갈 사람. 불확정? 너도 미확정? 이제 요거는 이제 수학 과목에 대한 얘기인데, 수학 과목은, 자, 뭐 니네도 그건 알 거야. 수학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이과를 가고 수학을 좀 싫어하는, 뭐 수학하고 과탐을 어려워하는 애들이 문과 쪽으로 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니네 고1 중에도 이제 수포자 많이 생겼을 건데 고2 올라가도 수포자가 좀 더 생겨. 더 생기는데 그 대부분의 수포자는 문과로 가. 그렇잖아. 수학을 포기했는데 이과 가는 애들 거의 없어. 그래서 문과 학생은 진짜로 수포자가 많아. 생각보다. 벌써 주변에 보이지? 벌써 보일 거야. 보이는데 그게 2학기 때 또 늘고 고2 올라가서 또 생겨. 조금. 일부분. 이과는 별로 많지는 않아. 별로 많지 않은데 문과의 경우에는 적을 땐 한 20%, 많으면 한 40%. 진짜 그렇게 많아. 그 20%, 40%가 30%라고 잡을게. 30%가 얼마나 큰 수치냐 하면은 등급별로 퍼센트 알고 있니? 보통 저 위만 외우지. 1, 2, 3등급. 4%, 7%, 그 다음에 12%. 그럼 1, 2, 3 합치면 23%야. 23%인데 보통 위에만 외우지. 9, 8, 7 몇 퍼센트인지 아니? 관심이 없지. 관심이 없지. 그거 그대로 대칭시키면 돼요. 9등급이 4%야. 밑바닥 4%. 8등급이 그 위에 7%. 7등급이 그 위에 12%. 그래서 9, 8, 7 합치면 23%야. 근데 수포자가 문과에서 한 30%는 돼, 진짜로. 적을 때 한 20%, 많으면 한 40%. 그 얘기는 30%라 그러면은 수포자가 7, 8, 9를 메꾸고도 남아. 그러니까 수포자 중에서도 6등급이 나와. 잘 찍은 거지. 내가 아까 우스갯처럼 그 얘기를 했지. 7, 8, 9는 거기서 거기라고. 잘 찍으면 7등급이라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잘 찍으면 6등급이 나와. 수포자인데. 수포자가 정말 많기 때문에 포기만 안 하고 버티기만 해도, 그러니까 학교 수업 근근히 들으면서 그러니까 선행을 안 하고 밑에 과정 거 복습만, 기본 복습만 하고 수업 때 졸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해도 6등급이 나와. 심지어는 수포자도 잘 찍어서 6등급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신경 쓰면은 5등급이 나와. 문과. 여기 뭐 요 지역 문과 기준으로 얘기한 거야. 이과는 좀 달라. 이과는 신경 많이 써야 돼. 신경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4, 5, 6등급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고1 때 4, 5, 6이면 문과 가서 수학은 3, 4, 5가 된다고 한 등급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대충 맞아. 기본적으로 한 등급 올라가. 이과생은 한 등급 내려가. 대략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 그래서 포기만 안 해도 5, 6등급이 나와. 문과에서. 거기서 조금 신경 쓰면은 진짜 1학년 때 힘들었는데 문과에서 4등급도 나와. 가뭄에 콩나듯이가 아니라 조금 많이 노력하고 그런 애들은 4등급이나. 괜히 거짓말 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1 때 6등급이었던 애가 문과 가서 4등급이 나오는 경우 꽤 있어. 왜냐면 포기만 안 해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음 학기 수투잖아. 2학기에. 다음 학기 수투니까 수투 공부합시다. 선행합시다. 아니야.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단을 해봐서 수투를 나가도 되겠다 싶으면 수투를 나가고 아니다. 수투를 나갈 준비가 아직 덜 됐다. 그러면 수원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중학교 거 복습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뭐 1학년만 그런 게 아니고 2학년도 마찬가지. 2학년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적분 2를 나간다. 그러면은 2를 나가기 위한 준비가 됐느냐 진단해보고 준비가 됐으면 하고 준비가 됐다는 얘기는 벌써 중상위권이야. 중상위권 아니면 상위권. 그래서 진단해 본 다음에 뭘 할지 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마다 복습할 거냐 선행할 거냐 그런 것도 달라지고 교재 난이도 이런 것도 뭐 살짝 달라지고 오늘 여기 60분 벌써 넘었구나. 한 70분 됐는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핵심을 요약을 해드리면 첫째, 용인지역 중위권에서는 교과 전형이 유리하다. 여기 안 썼지만 정시는 불리하다. 정시는 불리하다. 그리고 중간에 설명 좀 빠졌구나. 교과 전형 중에서도 그 수능 최저를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있어요.
수능 최저를 본다 안 본다가 있어. 그러니까 검색해서 그런 건 공부해봐. 공부해보면은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를 보는 대학, 보는 전형이 있고 안 보는 대학 전형이 있고 그래. 그러면은 그 중에서는 당연히 수능 최저 안 보는 데가 유리하겠지. 그치? 그런 것도 참고하고. 물론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제 선택의 폭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선택의 폭이 좀 줄어들더라도 그쪽이 유리하다는 걸 알아놓으라는 거지. 학종은 학생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너는 학종이 맞을지도 몰라. 너는 방향이, 그지? 네 관심 분야가 정해져 있잖아. 그 다음에 중위권에서 아까 요거는 입시 전형에서 그러니까 모집 요강에 보면은 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저 뒤에 가서 찾아야 되니까 사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잘 몰라요, 학생들은. 에, 그 학교에서 뭐 진로 담당 선생님이나 뭐 담임 선생님들도 이제 진로 지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과목 선생님은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7등급으로 밀리지 않아야 된다. 6등급 이내로 방어해라. 6등급 이내로 방어해라. 근데 가급적 5등급 이내. 왜냐하면 5등급에서 꺾이는 학교도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미리부터 줄이지 않으려면 5등급 이내로 유지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요즘 중간에 그거 빼먹었네. 그게 예를 들어서 문과로 진학할 경우는 그 경우에는 수학 포기만 안 해도 6등급이 그냥 나온다. 조금 신경 쓰면 5등급이 나온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어도 그게 아니라 끈질기게 버티기만 해도 고2 올라가면은 5등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 잘하면 4등급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나한테 약한 게 뭔지를 찾아서 내가 지난 과정, 뭐 지금으로 치면 지난 과정이 수1이지 또는 중학교 때 될 수도 있고 수1하고 중학교 거하고 그런 데서 이제 빵꾸난 부분을 진단을 해서 거기를 메꿔 넣는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다음 학기 수2니까 수2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요약입니다. 이게.